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신축빌라 허위매물 유형과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유형편입니다. 유형은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수박 장사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여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여름이라고 보시고요. 여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수박 5,000원, 산지 직송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길을 가다 잠깐 멈춰서서 수박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당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원짜리는 사실은 볼품없고 작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옆에 다가오면서 이 맛있는 이 수박 2만원짜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맛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건네줍니다. 저희는 그냥 딱 맛을 봤는데 역시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2만원짜리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한 2,000원, 3,000원 정도 빼줘서 좀 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가족들이 먹는 건데 크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처음에 5,000원짜리 보고 갔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2만원짜리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신축빌라 허위매물 광고도 이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럼 어떤 5가지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빌라 5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시세보다 10% 이상 싸다 라고 하면 거의 다 허위매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허위매물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10% 정도가 아니고요. 체감상 느껴야 되니까 상당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체감상 느끼는 거는 심리적으로 더 많이 싸야지 이제 좀 싸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세보다 10% 이상 싼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시세보다 10% 이상 싸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싸다고 느끼게 되면 정말 그 집이 있다고 했을 때 보면 채광이 정말 안 좋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정말 빠진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류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그 공급 면적이나 전용 면적을 부풀리기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되게 큽니다라고 광고하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제가 봤던 집보다 실제로 갔더니 면적이 체감상 느낀 면적이 되게 작다라고 느끼면 그것 또한 허위 매물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주택 유형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해서 갔더니 등기를 떼어봤더니 오피스텔로 돼 있고 아니면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 유형을 바꿔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반지하로 1층 같은 반지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허위 매물입니다. 넷째, 연식을 허위로 속이기 합니다. 신축빌라라고 해서 광고로 신축빌라를 해서 갔더니 2008년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2008년식이 신축빌라예요? 그랬더니 2001년 이후에 피로티 구조가 나온 건데 2001년 이후에 나오는 빌라들은 피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통칭해서 신축빌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자, 5번째, 그 전단지, 현수막, 족자,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광고 유형인데요. 정확한 사실을 좀 은폐하고 감추던지 하는 광고 형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은평구 빌라, 은평구 최저가 역세권, 응암역 3분, 방 3개, 화장실 2개, 통베란다가 하나 있고 역세권인데 매매가가 무려 1억 6,300이랍니다. 자, 이거 실제로 구옥빌라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은평구에서 이 정도 크게 나온다고 하면 최소 신축빌라라면 2억 5천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양 문의라고 해서 010 빵빵빵빵에 빵빵빵빵. 그런데 여기 분양 문의라고 또 문의를 적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허위 매물 유형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고 다른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광고 유형의 형태입니다. 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 올리시는 분이 온라인에서 매물 올리시는 분의 목적은 뭐냐면 한 통이라도 전화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있는 걸 확장한다든지 바꿔치기 한다는 형태로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그 매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 올린 사람의 신뢰성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 매물로 대한민국에 어떤 누구도 허위 매물로 없는 매물로 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지 말고 그래서 그 광고를 올리신 분을 그분의 신뢰성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의 허위 매물입니다. 따라서 매물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신뢰가 드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유형의 사례를 보고 제가 좀 첨조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형태를 맞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개발을 한 거는 한 6, 7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도움 되실 분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곤TV의 이치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빌라 허위매물 유형과 판별법 제2탄인데요.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고차와 부동산은 허위매물 유형이 거의 되게 유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차에서 차를 사러 갔을 때 저도 사실은 당했었는데요. 차를 보니까 싸게 좋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차를 마음에 들어 살려고 하니까 딜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실 되게 중대한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좋은 매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순간 저도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물며 저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도 허위 매물에 깜빡 속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작하면서 판매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허위 매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시세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한다고 해서 전화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세보다 4천에서 5천, 심지어 1억 이상 싸게 해야 거기 매수자분 입장에서 나 정말 싼 거 좋은 거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야 이제 전화 콜수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남들과 이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광고 올리는 목적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 이렇게 광고 때문에 올리게 됩니다. 매수자분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서핑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시세도 검색하고 매물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어렵게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매물을 가장 싼 가격에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애착이 좀 가거든요. 나 정말 힘들게 이거 찾았다. 나 진짜 되게 노력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좋은 매물 찾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매물 있냐고. 그러면 그 매물 있냐고 전화를 하면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100% 있다고. 100% 있어요. 그러면 언제 보러 오실 거냐고. 그만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러 올지 약속부터 정하고 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광고에 나온 집 대신에 다른 집을 보여줍니다. 사례 1부터 말씀드리면요.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광고에 올렸던 매물이라고 그냥 어거지로 막 우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싼 게 비지떡이에요. 더 좋은 매물이 있으니까 다른 집 보러 가시죠. 어차피 힘들게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에 나온 다른 집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광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는 사실 저 말고 다른 직원이 올리는데요. 그 직원은 실수로 이거 집 매물을 잘못 올려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집을 보시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둘째, 안타깝게도 좀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라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사례 1부터 한번 보시면 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 현장이나 그 집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데요? 사장님 그 집 보러 왔어요. 근데 집이 문이 잠겨 있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에 계약됐다고요? 에?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손님하고 같이 보러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어제 전화 드려서 이 집 보러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옆에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 사실
다 미리 짜놓은 각본입니다. 각본. 예, 각본 되는 거. 그러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집이 있었던 매물인데 허위 매물이네. 어차피 왔으니까 다른 집 한 번 더 보러 가야지.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1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집을 진짜로 좀 보여줍니다. 진짜로 보여줘요. 이번에는 진짜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마음에 들어 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중고차 당했던 거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사장님,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은 사실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집은 가등기라는 게 돼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가 뭐냐면 집이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이전에 권리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집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돼 있어서 만약 사신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위한 얘기하는 척 하면서 또 그러니까 뭐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진짜 좋은 집 있으니까 요거 한 집만 더 보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유도를 합니다. 아까 사례 2-2 경우인데 약간 좀 변형된 경우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사실 누수가 되게 심하게 있어요. 지금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좋긴 한데 비만 오면 누수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거 다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분이 몇 번이나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못 잡아서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되게 고생할 수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른 집 한번 보러 가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인 거죠. 네. 자, 셋째. 좀 전에 있던 매물 만나고 나니 없다고?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번 경우는 이런 하시는 이런 처음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하거든요. 업무하실 때 이제 처음부터 이실직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실직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이 돼서 저는 진짜 뭐 싸고 좋은 매물이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광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실직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고 진짜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정말 사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왕 오신 김에 좋은 집 딱 한 집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집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넷째. 광고에 나온 매물 보러 가는 도중에 좋은 다른 매물부터 보러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약간 패턴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고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집 100% 있다고 해서 그 집 보여줄게요 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 보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여기 중간에 되게 좋은 매물이 있어요. 진짜 좋은 매물인데 요거 한 집만 보고 그거 광고에 나온 매물 보러 가시죠 라고 하면서 동선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죠. 내가 원래 보고자 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꿔가는 행위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순간적으로 지우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좀 고단수의 어떤 방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집, 좋은 집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실제로 되게 좋아요. 근데 가격이 높겠죠. 근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기존에 광고 나왔던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지워집니다. 서서히 지워지면서 좋은 집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좋아지고 그거에 대한 장점을 들으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때 판매업자,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사실은 그런 광고에 나왔던 광고에 대한 매물은 거기 있긴 한데 뭐 권리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아니면 뭐 그 집은 뭐 화자가 있고 뭐 결로가 있고 되게 누수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보셔도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로 딱 무마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내 경우인데?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허위 매물업자, 그런 어떤 부동산 업자한테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한 집만 더 보러 가시죠 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상황에 맞는 그 좋은 집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와주고 가격까지 협상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오랜 경험과 신뢰가 되는 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매물은 누구나 알고 있고 갖고 있는 매물은 누구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보고 전화해서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는 저는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물을 찾지 말고 믿음과 신뢰가 드시는 분을,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되실 분이 있다면 공유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추천 영상은